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HLB가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물론 이제 뒷심은 있었던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은요. 하락 마감이 돼서 자, 이거 본격적인 조정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이런 그 하락이 나오니까 재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가가 하락하면은 이제 그럴듯한 핑계가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핑계거리가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잘 판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FDA에서 최근에 임상권과 관련해서 이제 개정안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FDA 건과 임상 개정안 건과 관련해서 HLB가 좀 신약 승인을 받는데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팩트와 예상, 네, 이걸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점이 핵심입니다. 네, 이 점이 핵심이고, 물론 여기서 어떤 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HLB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정도 성격의 재료인지, 네, 이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영상 후반에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 매매 잘하셔서 대박 한번 내보시고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 좀 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그거를 해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즉 다시 말씀드리면 FDA의 최근 임상시험권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 때문에 임상 비용도 비싸지고 그리고 임상 기간도 길어지고 또 HLB의 신약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 건의 개정안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에 의학신문에 이런 건이 실렸었죠. 지금이 아니고요. 2022년도 4월 14일이에요. 한 2년 전, 그죠? 미국 FDA 승인 심사 까다로워지나 이런 건에 기사가 실렸던 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별로 그리고 민족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에 얘기가 여기서 나왔느냐.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는 일단 막판에 후반부에 보면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밖에도 FDA는 모든 제품의 임상시험에서 보다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을 더욱 포함시키기 위한 환자 등록 개발 가이드라인 초안도 발표했다. 이 건의 기사가 실렸던 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 그 약효가 틀리게 발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여기서 뭔가 이제 개정안을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펼쳤었던 것이 과거 2022년도 기사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언제 기사가 나왔냐면요. 1월 31일 바로 어제죠. 6시 20시 20분에 이게 나왔어요. 미국 신약 임상비용이 더 비싸진다. FDA가 인종 민족 정보 수집 요구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인이면 백인, 흑인이면 흑인, 황인종이면 황인종에 모두 잘 약효가 들어야만이 결국 신약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7년 만에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 개정안이 지금 현재 4월 29일까지 의견 접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HLB 엘레바의 그 리버 캄넬리 주막건은요. 여러분 제가 이 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 건과 유사한 부분이네요. 결국 그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리버 캄넬리 주막이 주로 이제 동양인 쪽, 이쪽에 치우쳐서 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서양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미국 시장에서 과연 리버 캄넬리 주맙이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을 확실히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다고 말씀 좀 드렸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기우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나서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네요. 그죠?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가 내리니까 핑계거리로 등장이 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성과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약가도 비싸질 것이고 임상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승인 자체도 늦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HLB의 신약 승인하고 과연 연관성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개정안을 공개를 하는 단계고 이게 결국 이제 통과가 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지금 현재 HLB 같은 경우에 리보캄넬리주맙은 4월, 5월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FDA의 개정안은 이거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건과 관련해서요. 그 HLB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요거거든요. 자, HLB 블로그. 네. 자, 봅시다. 요게 아니죠? HLB 블로그. 네, 이겁니다, 여러분. HLB 그룹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시간 전에 기사화가 아니라 블로그에서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FDA 임상시험 지침 개정안을 공개를 했는데 간암 신약에 영향이 있을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HLB 그룹에서 설명을 한 자료입니다. 자,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그죠? 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거예요. IND 신청할 때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그죠? 근데 여기서 HLB 측에서 얘기한 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로다 이거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신약 승인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4월달, 5월달에 승인이 나는 건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이게 진짜 통과가 되려면 시간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약효가 입증된 부분들도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백인 쪽의 환자는 좀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의 핸디캡은 좀 있어요. 그죠? 네, 하지만 여하튼 여러 인종에 대해서 임상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개정안이 발효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건 그러니까 HLB의 이번 신약 승인하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아시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HLB 블로그에서도 확실하게 입증을 했어요. 네,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일단 그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뭐 주가가 내리니까 이러저러한 핑계거리가 나오는데 아마 뭐 그런 건에 대한 것들이 좀 작용이 됐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수급을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어떤 그 매수하는 주체가 조금은 지금은 그 왔다 갔다 하죠. 기관도 14만 주를 샀지만 금융 투자가 주로 샀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기금이 엄청나게 연속해서 파는 거 아니고 투신이 엄청나게 파는 건 아닙니다. 네. 금융 투자에서 얘네들이 그 좀 단타 매매 하잖아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 껄끄러운 부분은 있고 외인들이 화끈하게 매수를 안 해서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하지만 뭐 개인이 엄청 달려드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수급 패턴을 보면은 빨간색의 외인 그리고 초록색의 기관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물량을 파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공매도 잔고를 좀 보면은요, 여러분. 네, 공매도 잔고 참고적으로 보면 일단 그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었죠, 여러분. 자, 근데 약간은 늘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442만 주. 그러니까 1월 29일 현재로. 그러니까 431만 주까지 확 줄었다가 442만 주로 한 11만 주 정도 조금 늘은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주가가 엄청 올라갈 때 항상 쇼카 반응이 왕창 들어와요. 얘네들도 무섭거든. 그죠? 근데 주가를 얘네들이 그 공매도 금지 또 못 치는 거니까요.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주가를 자꾸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 뭐 요런 가격선에서 또 상환을 하겠죠. 네, 상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주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누르려고 하지만 결국 흔들고 다시 가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체 토탈 기간으로 보면 얘네들의 그 공매도 잔량은 자꾸 줄어들게 돼 있어요. 최근에 한 490만 주까지 늘었다가 430만 주로 떨어진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자꾸 누르지만 대세가 상승으로 가는 HLB를 절대 압도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얘네들은요,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이를테면, 얘네들은 이제 공매를 치거나 그 환매수하거나 뭐 그럴 때 박스권을 항상 매매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공매 세력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공매도 때리고, 여기서 뭐, 상환을 하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 박스권을 뚫어버리면 얘네들은 여기서 쇼카 반응이 막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단계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 박스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뭐 공매도는 못 치지만 다른 방법으로 공매도 효과를 내서 누르고, 또 이런 자리 오면 또 환매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세가 상승으로 갈 때는요, 이런 박스권 전략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견들이 자꾸 누르려고 하지만 결국 주가는 계속 간다 이거예요. 그죠? 다시 박스권을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요거 무위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막판에 그 뒷심이 있었던 분봉 차트, 네,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요, 일단 이런 부분의 패턴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누르려는 공견 세력들의 누름 때문에 이런 패턴이 발생했다. 네. 하지만 도도한 상승 흐름은 절대 누를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주가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조정받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5일선 자체도 잘 걸쳐가지고 잘 방어를 했잖아요. 또 설사 여기가 깨져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이런 정도 자리에서도 받쳐줄 거고요.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고, 뭐 그러나 이 주가라는 게 뭐 지들 마음대로죠. 뭐 지그재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예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매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예상을 하지만 이런 지그재그 파동이 갑작스럽게 항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적절한 정답을 찾아서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실시간 문자를 드리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컨택을 해야죠. 컨택. 그죠? 그래서 요번에 그 번호가 좀 바뀌었는데요. 새 번호, 이 번호로 HLB라고 문자를 꼭 주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고급 정보, 좀 더 빠른 정보, 거짓이 아닌 정확한 정보 지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 HLB라고 문자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좋은 영상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응원 문자 많이 좀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영상 찍는데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대박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박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박주는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소개해드릴 대박주는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가 주면서 잡 주면서 그 무상 퍼센테이지만 높여가지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아닙니다. 기업 내용이 있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려봤어요. 그리고 100% 200%가 아니라 500% 이상은 가능한 기업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IT 섹터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IT 섹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무상증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기업 가치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강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재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저가주나 잡주 같은 경우에 주가를 급등시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상증자들이 많죠. 사실 재원도 별로 없는 가운데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
네, 이런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가? 네, 이걸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주 잡주하고는 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자본금하고 잉여금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되게 유보율이 높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 종목의 그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네, 증자 후 자본금의 1.3배. 이렇게 돼 있고요. 규모도 1년간의 무상증자 총액이 1년 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무상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로만 무상한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서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요, 이거 왜 합니까? 주가가 시원찮을 때 이제 주가 관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잉여금이 회사의 잉여금이 그 주주한테로 이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부를 개인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 거고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 활성화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함을 말하자면 이제 증명하는 그런 건의 무상증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없는 종목이 무상증자하는 것하고는 좀 구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 IT 섹터고 주가는 한 14,000원에서 30,000원 선 정도의 적당한 범위고요. 시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5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적당해서 움직이면 상당히 어때요? 시총이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장 주식수도 한 1,000만 주 내지 3,0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 목표는 가볍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블 내지 3더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한 달 내지 3달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 달 이내에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외인이 매집을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빨간 선이 외인입니다. 확실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막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라는 거죠. 네. 요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좋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일단 이 주봉 차트부터 보시면은요,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어때요? 확실하게 힘을 받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여기 나와 있죠. 네. 시작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주봉상으로 봤고요. 우리가 월봉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월봉상으로는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월봉상으로 이제 양봉이 발생한 상황.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봉, 월봉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자원도 많은 기업이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가용 현금 자원이 무려 3,000억 정도입니다. 네, 무상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최근 4년 내 최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수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8,000%에서 15,000% 대단하죠. 네, 이 정도 범위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하죠. 15% ROE도 한 12 내지 20% 정도입니다. 강점은 안정적 실적이라는 거. 그리고 퍼 배수가요, 여러분 2 내지 5배수 안팎이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죠. 한 주당 자산 가치도 3 내지 7만 원 근처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아직 위쪽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PBR로 보면은 0.2 내지 0.5배수 범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1배수까지는 못 돼도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블 내지 3더블 정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렸죠. 예. 자, 요 종목 우리가 이번에 좀 해 가지고요. 확실하게 좀 대박을 한번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 데다가 유보율도 높고 영업이익률 ROE 좋고 저평가 메리트도 있고 퍼배수 PBR 배수 봤잖아요. 그죠? 현금도 한 3천억 정도 내외.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사실 무상증자 아니다 하더라도 시세를 그냥 낼 겁니다. 실적으로만 봐도 낼 수 있어요. 그죠?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봐도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무상증자를 한다면 500%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종목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을 좀 한번 해보실 분들, 네, 이런 분들은요. 여기 제가 밑에 잠깐 문자 번호, 전화번호 남겼습니다만은 이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해서 끝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물론 이제 100% 무료고요.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확실하게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종목에서 한번 대박 내봅시다. 네, 아시겠죠?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